우주를 여행하는 여러분, 태양계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들을 둘러보는 대장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풍경을 가진 미지의 개척지로 향할 것입니다. 이 행성들은 우리의 최첨단 기술조차도 한계에 도전하게 합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의 소중한 푸른 구슬, 지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맹렬한 폭풍, 엄청난 압력, 그리고 극심한 온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곳은 우주가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구 밖 생명체를 찾는 여정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행성들을 둘러보는 이 투어는 그들의 아름답고도 혹독한 본질을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극한을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우주 여행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멈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금성입니다. 한때 지구의 쌍둥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시선이 금성의 영원한 구름베일을 뚫고 들어가자 그 꿈은 지옥 같은 광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극단적인 표면 환경을 감추고 있으며 이는 행성 재앙을 재정의할 정도입니다. 하늘은 유독한 담요처럼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식성 황산 방울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거의 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지구 대기보다 90배나 더 밀도가 높습니다. 압력은 우리 바닷속 1km 깊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렬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며 표면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금성은 대기 물리학에 대한 준엄한 교훈이며 시간이 멈춘 폭주하는 기후 재앙입니다. 도구로 뒤덮인 용광로 같은 세상이며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이제 열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금성의 표면은 평균 섭씨 46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는 납, 아연, 주석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입니다. 두꺼운 대기는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하여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며 열기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금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여 데이터를 전송한 유일한 우주선인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냉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실제 스냅샷을 제공했지만 금성의 분노에 굴복하기 전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표면 자체는 고대 그리고 아마도 현재 진행 중인 지질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 황무지입니다. 이 풍경을 탐험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금성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 합니다. 잠시 멈춤. 금성의 대기는 활성화학 물질로 가득 찬 파괴자입니다. 구름은 두꺼운 황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는 모든 우주선은 이러한 화학적 공격에 대비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강할수록 압력이 증가합니다.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약 92배에 달합니다. 공기의 엄청난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성에는 작은 충돌 분화구가 없는데 이는 두꺼운 대기가 그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기 자체의 구성은 치명적입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독, 압력, 부식의 3중 위협을 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금성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해는 똑똑한 원격 탐사와 영웅적이고 짧았던 착륙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에서 그리고 나사의 마젤란과 같은 궤도선에서 유럽의 비너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궤도선에서 우리는 두꺼운 구름층을 뚫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가시광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표면으로 보내고 반향을 듣습니다. 이 반향을 시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상세한 지형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 계곡, 화산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이 레이더 지도는 금성 지형을 탐사하는 우리의 주요 도구였습니다. 1990년대 초의 마젤란 임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행성 표면의 98%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매핑하여 이 숨겨진 세계의 첫 번째 포괄적인 전역적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젊은 표면을 드러냈는데 이는 약 3억에서 5억 년 전쯤에 행성 전역에 걸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약 3억에서 5억 년 전쯤에 행성 전역에 걸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레이더가 없었다면 금성은 거의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영원히 뚫을 수 없는 구름 아래에 갇혀 있었겠죠. 소련의 베네라와 베가 프로그램은 우리의 유일한 지상 진실을 제공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당시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행성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착륙선에는 카메라, 온도계, 기압계, 화학 분석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몇 안 되는 이미지는 널찍하고 부서진 암석 지형을 보여주는데 두꺼운 구름을 통해 걸러진 섬뜩한 주황색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델이 예측한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로봇의 강인함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에게 지상에서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순간들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금성에 남아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새로운 임무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다빈치 플러스와 베리타스 임무는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혁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빈치 플러스는 대기권을 통과하는 탐사선이 될 것이며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대기의 화학 성분을 정밀하게 샘플링할 것입니다. 베리타스는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레이더로 표면을 매핑할 궤도선이 될 것이며 금성의 지질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임무들은 이 지옥 같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탐험의 다음 장을 나타내며 왜 지구의 쌍둥이라고 여겨지는 금성이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는지 이해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태양계 안쪽을 벗어나 목성으로 향해 볼까요? 이 가스 행성은 모든 면에서 최상급의 세계입니다. 상징적인 대적점은 수세기 동안 맹위를 떨쳐온 폭풍으로 지구를 통째로 삼킬 만큼 거대하죠. 그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 즉 거대한 자기장이 숨어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 즉 자기권은 우주의 괴물과도 같습니다. 자기장은 전하를 띤 입자들을 가두어 행성 주위로 휘몰아치게 합니다. 이 벨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원자 총알의 폭풍 속을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 장비 없는 우주 비행사는 몇 초 만에 치명적인 방사선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임무는 방사선의 강한 요새처럼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이 웅장한 거성 주위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극한의 위험에 대한 증거인 셈이죠. 우리의 로봇 탐사선에게 닥친 난관을 생각해 봅시다. 나사의 주노 우주선은 치명적인 방사선 구역에서 시간을 최소화하며 목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민감한 전자장비들은 괴너지 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티타늄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차폐막이 있어도 방사선은 전자장비들을 손상시킵니다. 방사선이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주노의 임무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목성은 전자장비들의 무덤입니다. 이오아이오는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 포획된 황과산소를 우주로 뿜어냅니다. 이는 플라즈마 토루스를 형성하여 강렬한 방사선 벨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은 지구의 오로라보다 훨씬 강력한 장엄한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목성 환경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아름다운 경고입니다. 목성의 치명적인 방사선은 내부 위성이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의 근본적인 장벽을 제기합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4개의 갈릴레이 위성은 이 위험한 환경 내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오는 표면을 불모지로 만들기에 충분한 가장 높은 방사선량을 받습니다. 잠재적인 지하 바다를 가진 유로파 역시 강렬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지만 얼음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지만 방사선 노출이 적습니다. 가니메데는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국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미래 탐사, 특히 유로파의 생명체 탐사는 목성의 방사능 환경에 맞서야 하며 방사선에 강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방사능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유로파의 바다를 탐사하는 데 핵심입니다. 방사능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긴 하지만 행성 자체의 특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대기권으로 내려갈수록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압력과 온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스가 끝나고 액체가 시작되는 명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대신 가스는 단순히 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초임계 유체 상태로 변합니다. 특정 깊이에서는 압력이 너무 커져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하며 수소 자체가 변형되어 새로운 물질 상태인 액체 금속 수소로 바뀝니다. 이 금속 수소 영역은 목성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행성 크기의 바다이며 우리가 지구의 가장 진보된 실험실에서 단 몇 분의 1초 동안만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이 소용 도리치는 전기 전도성 바다가 행성의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며 압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이 영역으로의 하강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우리의 물리적 도달 범위를 넘어선 곳입니다. 아래로의 여정은 망각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이 될 것입니다. 1995년 궤도선에서 분리된 갈릴러 탐사선은 목성 대기를 직접 샘플링한 유일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단 58분 동안만 살아남았고 구름 속으로 돌진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결국 열이나 압력만으로는 아니었지만 둘의 조합으로 파괴되었는데 행성의 더 깊고 이색적인 층에 도달하기도 전에 말이지요. 그것은 영웅적인 희생이었고 거대 행성의 외부 층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성의 적대감을 방사능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물리적 특성 자체가 궁극적인 장벽입니다. 그곳은 땅이 없는 세계이며 거대한 중력, 엄청난 압력, 상상할 수 없는 열이 깊숙이 자리한 행성입니다. 그 강력한 방사능 벨트는 단지 방어막의 가장 바깥층에 불과합니다. 목성은 자신의 영역을 맹렬히 지키는 왕으로 멀리 떨어진 자기 영역에서부터 신비하고 알 수 없는 핵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곳은 안전한 거리에서 감탄하고 연구하고 존중해야 할 세계이며 모든 면에서 진정한 거인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는 명왕성으로 향합니다. 태양이 점처럼 보이는 아주 먼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깊고 영원한 황혼의 세계입니다. 이 행성은 이국적인 얼음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반함은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어붙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빙하가 이곳에서 흐릅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왕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놀랍도록 복잡한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우뚝 솟은 물얼음산들을 보았습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질소 얼음 평원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지는 거대한, 느리게 움직이는 빙하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질소로 이루어진 빙하라는 생각 자체가 지구 중심적인 우리의 직관에 도전합니다. 명왕성은 놀랍게도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와 표면의 얼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긴 계절이 생겨납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승화하여 대기를 형성합니다. 멀어지면 대기가 다시 얼어붙어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햇빛이 메탄을 분해하면서 형성된 안개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톨린을 생성하는데 이 붉은 갈색 화합물은 수십억 년 동안 명왕성과 카론에 색을 입혔습니다. 명왕성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위성계의 지배적인 파트너이죠.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명왕성 지름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들은 종종 이중 행성계라고 불리며 공통 질량 중심을 궤도 삼아 공전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연인들처럼 영원히 서로를 마주보며 우주에 춤을 춥니다. 명왕성에는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 히드라라는 4개의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마치 제멋대로 춤을 추듯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유력한 이론에 따르면 거대한 충돌이 이 위성계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충돌 잔해들이 뭉쳐 카론과 작은 위성들을 형성한 것이죠. 이는 태양계의 얼어붙은 변방에서도 과거는 엄청난 격변과 우주적 창조의 시간이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명왕성은 얼음 표면 아래에 광활한 액체물의 바다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명왕성 형성 시에 잔열과 핵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가장 낮은 얼음층을 녹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모니아나 용해된 염분이 부동액 역할을 하여 물의 어는 점을 낮춘다고 추측합니다. 스푸트니크 평원 에스푸트닉 플라니티아의 위치는 밀도 높은 지하 바다에 의해 지지되는 양의 질량 이상을 시사합니다. 표면의 균열은 이 바다가 얼면서 팽창하여 얼음 지각의 균열을 일으켰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 추운 곳에도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수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행성이죠.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의 행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햇빛을 막아줄 대기가 전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거대한 이글거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발밑의 땅은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질 겁니다. 수성에는 사실상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는 행성의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온도가 곤두박질칩니다. 무려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온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극심한 온도 변화입니다. 우주의 채찍질을 맞는 듯한 세상이죠. 그렇다면 수성은 왜 대기 보호막이 없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수성의 압도적인 이웃들, 즉 태양과 태양풍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성은 행성들 중에서도 가장 작아서 우리 달보다 겨우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작은 크기는 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당한 양의 가스를 붙잡아 두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수성이 가졌을지 모를 원시 대기는 수십억 년 전에 벗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태양의 끊임없는 공격도 있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태양풍이라는 전하를 띤 입자들을 뿜어냅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경우 우리의 강력한 자기장이 대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수성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장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이 끊임없는 폭격은 행성의 표면을 적극적으로 침식합니다. 이러한 대기 완충 장치의 부족이 수성을 극심하고 잔혹한 대비의 세계로 만듭니다. 바람도 날씨도 햇빛을 분산시키거나 저녁에 온기를 가두는 구름도 없습니다. 그저 지상까지 진공 상태일 뿐입니다. 수성의 분화구 투성이 표면은 달과 비슷하며 우주 충돌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절벽과 단층들이 행성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옆상 단층들은 행성 규모의 주름입니다. 수성의 철핵이 식고 수축하면서 행성 전체가 줄어들고 거대한 지질 단층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여전히 수축하고 있습니다. 수성은 외부 충격과 내부 냉각으로 형성된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입니다. 이로 인해 날카로운 기복과 우뚝 솟은 단층으로 이루어진 독특하고 험준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에 그을린 이 행성의 가장 큰 역설은 바로 얼음입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림자에 있습니다.
수성 극지방 근처의 일부 크레이터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열로부터 보호되어 영원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유력한 이론은 해성이나 물이 풍부한 소행성에 의해 얼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지방에서 이 영구적으로 그림진 차가운 함정으로 떠다니는 수증기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충돌이 거듭되면서 상당한 양의 얼음 퇴적물이 서서히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불과 얼음의 행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환경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틈새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이제 다시 가스 행성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하지만 목성 자체에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한 곳을 방문할 겁니다. 모르도르가 즐거운 휴양지처럼 보이게 할 정도의 세계죠. 이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이곳은 몇몇 잠자는 화산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대격변적인 분출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이오의 표면은 사이키델릭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유황, 용암, 그리고 얼음의 캔버스입니다.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찢어지고 재건되는 곳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지질학적 광기를 일으키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목성입니다. 이오는 엄청난 규모의 중력 줄다리기에 갇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거대한 중력이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것이죠. 다른 한쪽에는 이웃한 갈릴레이 위성들의 중력적 간섭이 있습니다. 유로파와 가니메데입니다. 이오가 목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 상충되는 힘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당겨지고 찌그러집니다. 이오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약간 타원형이죠. 즉, 목성과의 거리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 끊임없는 굴곡을 우리는 조석 가열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종이 클립을 앞뒤로 구부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뜨거워집니다. 이제 행성 크기의 위성 전체에 그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오 내부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이 끊임없는 압착과 늘림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오의 내부를 녹아내리게 유지합니다. 이 내부 열은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외선은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탈출합니다. 이오 표면에 점처럼 박혀있는 수백 개의 화산을 통해 용암과 유황가스를 수백 킬로미터 상공으로 뿜어냅니다. 따라서 이오의 지옥 같은 풍경은 태양열이나 내부 방사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행성과의 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중력에 의해 고통받는 위성인 셈이죠. 모든 산, 모든 용암 흐름, 모든 우뚝 솟은 가스 기둥은 목성의 엄청난 힘을 증명합니다. 이오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세계입니다. 이오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이오가 어디에 있느냐 때문이죠. 우주에서는 이웃이 여러분의 존재에 심오하고 이 경우엔 끔찍하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주적인 교훈입니다. 이외의 발을 딛는다는 것은 마치 화가의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표면은 이오 내부에서 분출된 유황과 그 화합물들로 이루어진 혼돈스럽고 다채로운 색깔의 조각보 같습니다. 검은 용암 평원 옆에는 하얀 이산화황 서리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오의 화산들은 기이하고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용암으로 가득 찬 거대한 칼데라 같은 움푹 파인 지형을 이룹니다. 그 규모와 위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분출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는 화산 연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연기들은 주로 유황과 이산화황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얼어서 눈이 됩니다. 이오의 표면 전체는 수천 년마다 새롭게 뒤덮입니다. 이오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거대한 분출 연기들이 소리 없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창조와 파괴의 끊임없는 발레를 연상시킵니다. 이곳은 행성 자체가 영원히 고통받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 세상입니다. 이오의 공포는 표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화산 활동은 주변 우주 공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 초당 약 1톤의 황과 다른 원소들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데 이 모든 물질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이오의 약한 중력을 벗어나 거대한 도넛 모양의 가스와 플라즈마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은 목성을 둘러싸고 달과 함께 공전합니다. 이 구조를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목성계에서 가장 위험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토러스는 단순히 중성 가스 구름이 아닙니다. 목성에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에 갇혀 있으며 이 자기장은 마치 우주의 빗자루처럼 이오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자기장은 구름 속 원자에서 전자를 벗겨내어 초고온의 전하를 띤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엄청난 속도로 목성 주위를 회전합니다.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는 끓어오르는 듯한 에너지 넘치는 방사능 고리이며 자연적인 입자 가속기입니다. 이는 감히 진입하려는 모든 우주선이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갈릴러나 주노 탐사선과 같은 외태양계 임무에서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는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그 안에 괴너지 이오는 우주선을 폭격하여 민감한 전자기기를 손상시키고 태양 전지판을 열화시키며 사실상 표면을 샌드블라스팅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가장 중요한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선을 강화된 방사선 차폐 금고로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지역을 비행하는 것은 마치 미세한 총알 폭풍 속을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 장비가 있어도 누적된 손상은 임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우주로부터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토러스 내부와 이오 근처의 방사선량은 그저 엄청납니다. 보호받지 못한 우주 비행사는 몇 분 안에 치명적인 방사선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적대적이어서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분자 자체도 망가뜨립니다. 이오는 화산 활동을 통해 자신의 표면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궤도 공간까지 적극적으로 오염시켜 치명적인 방사선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근접 탐사를 행성과학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오는 모든 방문객을 공격적으로 물리치는 세계입니다. 용암, 유황, 플라스마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은 아마 다른 곳, 심지어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발견되는 핵심 요소인 물에 대해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성에서는 극지방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관과 토양 아래에 얼어붙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외는 물이 눈에 띄게 거의 완전히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얼음이 풍부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오의 이웃인 유로파와 가니메데에는 물이 풍부하지만 이오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건조한 천체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건조의 원인은 다시 한번 이오의 격렬한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활동 때문입니다. 이오의 역사 초기에 이오가 가지고 있었을 어떤 물이라도 격렬한 화산 활동에 의해 표면으로 끌어올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위나 유황과는 달리 물은 비교적 가벼운 분자입니다. 화산 분출로 가열되어 우주로 분출될 때 그 수증기의 대부분은 이오의 약한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충분한 에너지를 가졌을 것이고 목성계로 흘러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오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말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물의 부족은 이오를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목성의 중력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유로파와 가니메데는 물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물은 이제 거대한 지하 바다를 형성하여 외계 생명체 탐사의 주요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오는 불모의 유황 황무지입니다. 이는 궤도거리와 조성열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극적으로 다른 행성의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대조 실험 역할을 합니다. 불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바싹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오는 지질학적 폭력의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이오는 스스로가 어떻게 되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로 정의되는 세계입니다. 이외는 물이 없고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가능성도 없으며 끊임없이 찢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는 우리 태양계에서 진정으로 깊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세계의 가장 생생한 예시일 것입니다. 이오는 단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모든 화산 폭발마다 생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워버립니다. 아름답지만 끔찍하고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 혹독한 변방까지 탐사했습니다. 금성의 짓누르는 압력을 느꼈고 목성의 방사선 폭풍을 헤쳐나갔으며 명왕성의 혹한 속에서 떨었고 수성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었으며 이오의 맹렬한 화산 활동을 피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물리, 화학, 지질학의 용광로이며 우리의 지구적 경험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와 강도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웅장하고 무시무시하며 우리가 아는 생명체로부터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정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놀라운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 존재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세계가 안정된 기후와 보호막 같은 대기,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자기장 방패를 가졌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는 우주적 예외이며 귀하고 섬세한 변칙적인 존재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대부분 무관심하며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화학 작용에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혹독한 행성은 지구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는 바로 그 종족이 이런 곳들을 직접 탐험하려는 멈출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사선을 만들고 보호막을 설계하며 망원경을 조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필요 말이죠. 이 끊임없는 지식 탐구, 이 인간의 호기심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달에 걷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로봇 사절단을 통해 이 행성 지옥의 문턱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저 빛나는 점들만을 보지 맙시다. 그곳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금성의 불지옥을, 명왕성의 얼어붙은 평원을, 이오의 화산 심장을 봅시다. 그리고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배우고 꿈꾼다는 사실을 되새겨 봅시다. 우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탐험할 세계는 더 많고 풀어야 할 미스터리도 더 많으며 밝혀낼 경이로움도 더 많습니다. 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곳들로 향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계속해서 올려다보세요.